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삼전 장기 투자를 하는 삼전불패입니다. 삼전불패 가족 여러분, 오늘 이번 시간 오늘 하루를 최종 마감을 짓는 바로 삼성전자 주가 전망 시간입니다. 오늘도 그 여느 때와 다름없이 주가가 상승장을 보여주던 또는 하락장을 보여주던 우리는 꾸준히 주식수를 모아가며 현재 장기 투자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장기 투자란 내재적인 가치를 끌어올림으로써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낼 수 있는 사람만이 이 어려운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일단 이번 시간 전체적인 시황과 업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댓글도 간단하게 한 번씩 작성을 해주신다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삼전불패 여러분들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래서 오늘도 역시나 변동성 장세에 따라 참으로 롤러코스터 같은 등하락의 편차를 보여주었던 하루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데이터를 통해서 차근차근 천천히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도 역시나 증시가 이제 반등장, 그러니까 데이터를 좀 보여드릴 거예요, 좀 이따. 그래서 증시가 하락을 하다가 다시금 반등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동력은 바로 외인들의 수급이 들어오면서부터 다시금 상승장으로 이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에 따라서 외인들의 수급은 정말 우리 장기 투자를 하는 개미 투자자에게 항상 큰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발판의 동력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장기 투자에 대한 마인드 가치를 끌어올림으로써 항상 성공적인 주식 투자를 위한 발판을 다지며, 지금은 차근차근 제가 뭐라 그랬나요? 네,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식 수량을 모아가는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하락은 줍줍의 기회이며 한 주라도 조금 더 싸게 매수할 수 있음에 따라 복리 효과를 극대화시켜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다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61,800원에 우선주는 56,100원 이렇게 등극을 했으며, 오늘 전체적인 시황부터 좀 이제 경제적인 관념을 키워야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삼전불패 여러분들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다시피 역시나 코스피는 개인의 매수세에 따라 오랜만에 2410선에 다시 안착을 했으며 장 막판에 반등장을 불러일으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개 개미 투자자의 매수세는 증시를 끌어올리기 힘든 그러한 주식시장이 많았는데 오늘은 좀 예외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어쨌거나 오늘 코스피는 2415로서 0.12%, 증시는 장 초반부터 하락세로 이어지다가 다시금 반등세를 불러일으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역시나 개인 투자자의 매수세가 무려 2122억원어치를 매수를 했으며, 이에 따라 외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증시를 끌어내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개미 투자의 저력이 상당히 컸는데, 그러면 오늘 개미 투자자는 왜 매수를 했을까요? 그 부분은 좀 살펴봐야 되겠죠. 지금 큰 틀부터 하나씩 조목조목 따져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코스피 상승의 원인은 총 4가지로 나눠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지수 1번 보시면 돼요. 일단 2400선의 공방전을 벌이던 코스피 지수가 개인의 매수 우위로 이로 인한 이제 소폭 상승장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결국은 코스닥 지수는 외국이 홀로 매수를 함에 따라 오름세로 견인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에 따라서 결국에는 오늘 국내 증시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그러니까 FOMC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FOMC의 간망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에 따라서 기준금리는 0.75%포인트를 올리자 자이언트 스텝이 단행될 것이라는 예상치가 밑돌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페드의 정책에 대한 부담도 시장이 소화해내는 모습을 그렸고, 그에 따라 반등의 힘이 강하다라는 느낌이 들지는 않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반도체주
그러니까 하락세로 인한 외국인 매물 출회가 확대가 됐지만 결국에는 중국 증시 상승 전환으로 인해서 낙폭을 축소시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죠. 4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코스닥 지수는 제약바이오 업종 강세로 긍정적인 장세를 펼쳤다고 볼 수가 있겠고, 어쨌거나 뉴욕 증시를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증시는 뉴욕의 3대 지수는 좀 하락세로 이어졌지만, 이에 따라서 아시아 증시인 일본 같은 경우에는 반등장을 불러일으킴에 따라 0.27% 상승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에 따라 중국의 상해 종합 또한 0.05% 등하락의 편차에 따라 역시나 변동성 장세가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홍콩의 항생 또한 무려 1.37% 폭락장으로 이어짐에 따라 쉽지 않은 주식시장으로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음은 우리나라 주요 증시 현황, 그러니까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은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 이와 더불어 네이버, 네이버는 상승을 했네요. 죄송합니다. 이와 더불어 LG화학과 삼성SDI, 그리고 현대 기아차까지 상당히 조금은 좋지 못한 흐름세를 보여주었으나 뭐 그래봐야 어차피 미래 전망치에 따라서 꾸준히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그 외에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삼성전자 우선주, 그리고 현대차는 반등 장세를 불러일으키는 긍정적인 장세를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주가 흐름세에 따라 61,800원, 네, 그러니까 0.16% 반등장을 불러일으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증시는 등하락의 편차에 따라 약간은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재미없었던 주식시장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승을 했다가 하락했다가 상승했다가, 그러한 증시가 바로 변동성 장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이에 따라 오늘도 역시나 외인들의 수급에 따라 증시는 향방이 달라졌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오늘 왜 이렇게 증시가 반등을 일으키는 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미 투자자의 매수세도 있었겠지만 외인들의 수급도 상당히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역시나 개미 투자자와 외인의 매수세가 증시를 끌어올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에 따라 기간이 31만 5천 주를 팔아치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간에서는 특히나 이제 뭐 투신이나 은행, 그리고 종금이나 연기금에서는 매도를 했지만, 그 외 증권이나 보험에서는 매수를 함에 따라 증시를 끌어올릴 수 있는 동력의 발판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오늘은 기간의 매도세가 좀 상당히 강하게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음은 삼성전자 우선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주는 뭐 등하락의 편차에 따라 56,100원 상승을 했으며, 장 막판, 그러니까 동시호가 때 막판에 반등장을 불러일으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56,100원에 저가 대비 소폭 반등장을 불러일으켰던 증시 형태에 따라 사실 이런 날도 외인들이 좀 들어오기 마련이지만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외인들이 정말 잘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조금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바로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토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오늘도 외인들의 수급은 빠져나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4일 연속적으로 외인들의 수급이 빠져나갔습니다. 이와 더불어 기간 또한 3만43주를 팔아치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에 따라 증권, 그리고 종금이나 보험에서 매도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뭐 개미 투자자, 그리고 투신에서는 매수를 함에 따라 증시를 끌어올릴 수 있는 동력의 발판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다음은 삼성전자 공매도 현황 우리 삼존불패 가족분들과 한번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85,953주를 공매도를 때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좀 많이 때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근데 뭐 평상시와 비교를 했을 때는 그렇게 뭐 엄청나게 막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참고 정도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어느 방송에서도 삼성전자 공매도 현황은 가르쳐주지 않는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뉴스 총 3가지 소식을 우리 삼존불패 가족분들에게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을 어떻게 보면은 제가 빠른 편인가요, 삼존불패 가족분들? 그 부분은 좀 잘 모르겠는데 상당히 제가 뭐 방송을 찍을 때는 사실 주변에 이제 뭐 다른 이제 기기나 뭐 이런 소리를 제가 줄이기 위해서 뭐 선풍기나 에어컨 이런 것을 끄고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목도 타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제 음량이 좀 클 수도 있어요. 제 목소리 자체가 약간은 얇은 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목이 아프기도 합니다, 사실. 네, 그래도 우리 삼존불패 가족분들의 바로 성공적인 주식 투자를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단 한 분이라도 정말 돈을 만드는 그 인프라 시스템 구축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가짐 때문에 이렇게 좀 방송을 지속적으로 좀 올려드리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소식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중기부, 그에 따라 삼성전자와 국내 유망의 팹리스 전폭 지원에 나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중소벤처 기업에 따라 마련한 이번 팹리스 챌린지 대회는 우수 팹리스 기업들이 발굴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러한 프로그램으로서 현재 국내 시스템 반도체 생태계를 육성하는 좋은 사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삼성전자 앞으로 우수한 기술력으로 보유를 했지만 제반 여건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여전히 어려움은 좀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에 따라 국내 팹리스 기업들과의 협력을 강화해 그에 따라 최선을 다해서 시스템 반도체 생태계 발전에 기여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리고요. 다음은 두 번째 소식입니다. 바로 이재용 부회장과 신동민, 어떻게 보면 롯데그룹 회장이죠. 지금 이제 사면, 그러니까 특별 사면이죠. 급물살을 탐에 따라 한 총리는 대통령의 건의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에 따라 기업들의 8.15 강복절 특사 가능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고요. 일단 써드릴게 8월 15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형기가 만료되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받은 뒤 현재 수감이 됐다가 지난 8월 15일 이전에 좀 이제 석방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어쨌거나 현재 취업 제한 상태로 해외 출장 경영 활동 시 법무부 허락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소식 전해드리고요. 네, 다음은 세 번째 소식입니다. 삼존불패 가족분들, 지금 이견을 좁히지 못한 삼성이 LG와의 지금 어떻게 보면 협력을 해서 같이 일을 좀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뭔가 좀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말씀드리면 유기 발광 다이오드라는 OLED, 그러니까 패널에 대한 협업이 사실상 중단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올 들어 양사의 OLED 동맹의 속도가 붙을 듯 했지만 결국에는 이견을 좁히지 못한 부분이 이렇게 조금은 증시의 흐름세에 어렵게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제표님도 이렇게 전체적인 시황과 업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도 정말 쉽지 않은 주식시장 속에서도 꾸준히 정말 장기 투자를 이어간다라는 게 쉬운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제표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간단한 출첵 또는 간단한 코멘트를 작성해 주신다면 저에게는 정말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